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입니다. 집집마다 지난 김장철에 담아둔 김치가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보통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김장을 하니까 지금쯤 대부분 여러분이 담근 김치가 쉬어있을 거예요. 사실 난 엄마한테 뺏어온 거지만. 자, 오늘은 이 김치로 밥도둑 1티어 반찬을 만들어 봅시다. 오, 김치가 완전히 익었네. 아, 오늘 또 과식하겠네. 오늘의 요리, 밥도둑 1티어 김치짜그리 시작해볼게요. 사실 김치가 발효되기 시작하면 먹지 않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명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갓 새로 한 김치가 아니면 반찬으로 잘 먹질 않아요. 제가 겉절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요. 결국 나중에는 냉장고 한 켠에 묵은 김치가 쌓이게 되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은 김치를 대략 3가지 방법으로 요리하면 먹습니다. 먼저 2가지는 김치찜과 김치볶음밥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오늘 요리할 김치짜그리예요. 도마 밑에 아무것도 깔지 않았다가 김치를 엎을 뻔했어요. 안전을 위해서 행주 같은 걸 꼭 깔고 도마를 사용하세요. 어쨌든 오늘은 김치를 이용해 고기 가득한 김치짜그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김치는 큼직하게 썰어서 한쪽에 놔둡시다. 양파는 다른 재료들보다 조금 크게 썰어줄 건데요. 양파가 익으면서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이런 찌개 요리를 할 때는 다른 재료들과 같은 크기로 자르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양파 반 개를 그냥 손 가는 대로 자를게요. 짜그리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재료가 감자죠. 감자 특유의 고소한 맛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짜그리에서 이 감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데요. 짜그리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점도가 높은 국물이 짜그리가 다른 찌개들과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이죠. 맞아요. 이 감자에서 나오는 전분이 짜그리라는 찌개의 국물을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괜히 딸끔을 쓰지 마세요. 감자는 너무 크면 잘 안 익으니까 1cm 정도의 크기로 잘라줄게요. 한식에서는 보통 대파를 다져서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푹 끓이는 요리이기 때문에 굳이 다질 필요가 없어요. 익으면서 단맛이 나오도록 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할 거예요. 당근도 넣어줄 겁니다. 향이 좋은 흑당근의 껍질을 감자칼로 벗겨내고 이것도 뭐 큼직하게 썰죠. 근데 이거 뭐야? 뭐지? 반으로 갈라서 그냥 대강 썹니다. 푹 끓일 건데 뭐 고민하지 말자고요. 자, 돼지고기 전지 300g입니다. 돼지 목살, 전지, 후지 어떤 부위를 사용해도 됩니다. 특히 후지로 하게 되면 정말 저렴하게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보통 구워 먹는 고기는 120g에서 200g이 1인분이고 이런 찌개 종류는 80g에서 100g 정도가 1인분입니다. 근데 내가 요리해서 내가 먹는데 고기 많이 넣는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난 고기를 좋아하니까 잔뜩 넣어 먹을 거예요. 고기도 대강 1cm 정도 두께로 두껍게 자를 거예요. 자, 고기가 두꺼우니까 잡내나지 말라고 맛술을 좀 뿌려둘 겁니다. 특히 돼지 후지는 잡내가 심하니까 후지를 사용할 때는 꼭 해야 하는 작업이에요. 이제 양념을 해줄 건데 썰어둔 야채에만 밑간을 할 거예요. 야채에만 밑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고기를 먼저 볶을 건데 고기를 볶는 동안 양념이 타면 안 되잖아요. 썰어둔 야채를 한 군데 몰아놓고 고추장 2테이블스푼, 설탕 1테이블스푼, 고춧가루 2테이블스푼, 진간장 1테이블스푼, 후추, 소금 1티스푼을 넣고 잘 버무려줍니다. 그리고 김치국물 한 국자 정도 함께 넣고 버무리면 더 좋아요. 아, 다진 마늘을 잊었네요.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을 넣고 버무리면 끝! 이제 팬을 준비하고 오일을 두릅니다. 그리고 맛술에 절여졌던 돼지고기를 꺼내 구워줍니다. 겉부분이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 잘라뒀던 김치를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돼지고기와 김치가 익으면 양념에 버무려뒀던 야채를 넣고 전체적으로 살짝 볶아줍니다. 얼핏 보면 떡볶이 같네요. 양파가 반 정도 익기 시작하면 보통은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수분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답은 간단해요.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재료들이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만 물을 부어줬으니 감자와 당근이 익어야겠죠. 냄비에 뚜껑을 덮고 감자와 당근이 푹 익을 때까지 약한 불로 끓여줍니다. 시간이 지나 냄비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국물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주걱으로 한번 이렇게 뒤집으면 보시다시피 감자에서 나온 전분 때문에 걸쭉한 국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국물이 많으면 어쩌죠? 쉽게 생각하자고요. 졸여주면 되죠.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제 밥도둑을 만나러 가볼까요? 제가 조미료를 싫어하거나 배척하는 레시피를 굳이 만들지는 않지만 오늘은 보셨다시피 조미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짜그리를 하는 분들 중에 조미료 대신 액젓을 많이 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굳이 김치를 사용하는 이런 음식에는 조미료나 액젓 같은 걸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치에는 액젓 같은 천연 조미료도 사용하지만 보통 MSG라고 불리는 조미료인 미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를 사용하는 요리에 굳이 MSG를 넣거나 액젓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김치볶음밥이나 김치찌개에 굳이 화학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맛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죠. 안되겠다, 밥 가져와야지. 감자, 양파, 당근, 돼지고기, 가만 보면 어디선가 많이 사용되는 재료들이죠. 네, 바로 카레에 사용하는 재료들과 거의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짜그리도 밥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짜그리는 돼지고기와 채소를 넣어 맵고 짜게 끓이는 음식으로 충청도의 상표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카레처럼 밥에 비벼 먹거나 청포 같은 걸 이용해 쌈을 싸 먹는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밥에 비벼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레시피로 뜨끈한 밥에 김치 짜그리를 맛있게 드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쿠킴이었습니다.